반갑습니다. 스크린 안에서 나왔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 역시도 제가 보기엔 스크린 안에서 나오신 분들이고요. 오늘 그 반야신경을 한번 다 맞춰볼까 합니다. 우리가 아주 과거로 돌아가서 본다면요, 우리가 돌덩어리 하나 들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거기에 넣고 얘기를 하니까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그런 것이죠. 스마트폰 이전에 폰의 시대에서도 누르는 데 있어서는 버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도저히 버튼 없이는 누름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이전에 인류의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당연스럽게 그 스마트폰 스크린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숫자를 누르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바로 전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버튼이 없는 상황에서 뭘 눌러서 작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는 우리는 이상한 모습을 이제 과거 인류에게 보여주는 것일 거예요. 희한한 걸 하나 들고서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류 의식이 이전의 의식에서는 알지 못했던 그것을 점점 알아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인류의 의식이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의식에서는 알 수 없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핸드폰의 그러한 그 발전 과정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셨다고 한다면요, 이 다음 단계에 대한 의식을 이해하는 쳤을 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다음 단계의 의식, 이 다음 단계의 의식을 알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전 단계의 의식으로서는 다음 단계의 의식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의식으로 다음 단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대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요, 아주 오랜 옛날 사람이 지금의 시절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의 활용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내지 않는 한 도저히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알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존재 방식, 이전의 의식 상태에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의식을 알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이전의 의식들은 활용하지 않은 채 이것을 알려고 해야지만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의식이 발달이 되어져 왔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계의 가장 근본적인 의식을 알려고 하는 것이니 철저하게 내가 활용했던 이 의식을 놓지 않는 한 결코 이 의식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오히려 사실은 이렇게의 관계만 보더라도 가장 근본의 의식을 아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네, 과감하게 모든 의식들을 내려놔 보면은 근본 의식이 그냥 그대로 드러날 테니까 말이죠. 제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만 내려놔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골라내서 내려놔야 될 텐데 온통 그냥 내려놔 버리면 된다고 하니 오히려 쉽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하자면요. 이것이 행해지기 이전에는 역시나 이것도 이론입니다. 이것이 행해지기 이전에는 역시나 이론이에요. 그래서는 나도 모르게 이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이전의 의식 가지고 가늠을 하고 판단 분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자꾸 작동되는 게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임하다가 생겨난 게 있었죠. 여러분들과도 이 게임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게임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하자면요. 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바로 모든 의식들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문득 의심이 들죠. 네. 말하자면 막무가내로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 아닙니까? 네. 역시나 그것마저도 내려놔야지만이 이 근본의 의식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더 모르겠죠? 네. 바로 이제 그것을 알아채는 것인데 이렇게 모르는 측면에서는 참으로 모르는 일이겠지만은 이 핸드폰의 발달 과정들을 우리가 서서히 겪으면서 그 모든 사용의 방법들을 알아나가는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잘 이해가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공예의식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역시 핸드폰의 사용 과정을 서서히 익히면서 그렇게 결국에는 알 수 있는 의식인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전의 존재의식을 활용하지 않은 채 지금 배우는 이제 공예의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때 이제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죠. 겸허함이요. 겸허함. 이 겸허함이 갖추어졌을 때 급기야 이것이 이제 문득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또 활용하게 된다라고까지 얘기해야 되겠죠. 활용하게 된다. 핸드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는 것만이 아니고 활용 측면으로 거듭나 있지 않습니까? 공예이치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예이치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활용도가 좀 틀립니다. 활용도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갖추어졌을 때 그게 이제 그만큼 공을 안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131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나갈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망상으로 뒤덮여 살아가는 상황이 바로 신유입니다. 또한 꿈속의 자신도 참 모습이 아니며 꿈에서 깼을 때의 모습도 자신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다른 모습을 자아내는 그런 주체가 곧 불성이며 진화이며 참 주인공인 것입니다. 131쪽이요. 반야심경에서는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난 것이 자기의 참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재의 실상을 뒤바뀐 모습으로 보지 말고 깨달음의 눈, 지혜의 견해를 갖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마지막 네 번째 열매인 구경열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경열반은 보살이 지혜의 완성으로서 얻게 되는 중착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상의 경지인 것입니다. 자, 이 최상의 경지는 어떠한 경지일까요? 최상의 경지는요. 어떠한 경지일 것 같습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가늠할 수 있겠죠? 바로 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수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렸기 때문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자면은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몰랐던 시절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전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설명이지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만은 직접 활용해 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한없이 그리기만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신비롭게 여겨지기도 할 것이고, 그것만 쓰게 되면 참으로 신비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할 때는 아니지 않는가 이 말이죠. 그것을요. 예를 들자면은 통신회선이 가설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가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법을 얘기해본들 별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서는 작동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그랬을 때 이제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설명을 이해하면서 이게 그런 것이구나라고 상상을 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정작 활용해 볼 때는 말하자면 실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기도 하고, 말하자면은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들이 활용하지 못했던 때, 이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림은 없지 않습니까? 단지 활용할 뿐이죠. 단지. 자, 여기서도, 뭘 알 수가 있냐면요. 과연 우리는, 그리는, 꿈을 꾸는 그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 느낌이 아닌 현실적인, 실질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가늠해 봐야 될 일일 겁니다. 오히려 꿈꾸는 게 우리들의 그동안의 삶에서는 달콤합니다. 왜냐면요. 그쵸? 말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꿈꾸는 게 오히려 달콤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꿈꾸던 게 딱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 게 오히려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되겠죠. 또는 꾸려고 하고, 일부러 의도해서 꾸고, 그리고 또 나아갑니다. 바로 이렇게 이전의 존재 방식에서는 꿈꾸는 게 오히려 더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꿈을 꾸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활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의식으로 거듭났을 때는 그것에 대한 즐거움은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꿈꾸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적인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바로 그와 같이 이 최상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꿈꾸는 그와 같은 최상의 경지, 꿈꿔지는 그리고 달콤하게 느껴지는 뭔가 얻으면 큰 것을 성취할 것 같은 그런 경지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린 경지이기 때문에 최상의 경지이긴 합니다만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최상의 경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긴 맞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흔히들 다 그려서 쫓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구경열반에서 열반은 범어로 니르바나 라고 하는데 그 원래의 뜻은 입으로 불어서 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멸, 지멸, 적정 등으로 표현하는데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온갖 탐진치, 삼독과 번뇌망성을 불을 끄듯이 완전히